프로의 바둑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프로의 바둑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만 그 이치를 깨닫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김명훈 선수와 이창서 선수의 대결에서 아주 좋은 교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서 전투가 많이 펼쳐졌어요. 이쪽에 있는 흙의 모양을 깨고 흙은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백의 모양을 깨서 엇비슷합니다. 전장이 이제 상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바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넓이와 높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넓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프로들 바둑에서는 철저하게 일단 넓이를 많이 따지는데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소개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흙을 잡은 김명훈 선수가 걸쳤습니다. 모든 정석은 굳힘과 협공이 있다고 했죠. 지금은 굳히는 방향도 흙이 가 있고 협공에도 흙이 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상대로 5칸이고 여기는 이제 8칸이죠. 이쪽이 더 넓으니까 이창석 프로가 넓은 쪽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물론 3-3을 팔 수는 있지만 이 3-3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좁은 자리예요. 귀에서 얻어가는 거는 대략 2-3칸 정도, 뭐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AIC로 두면은 넘어가고 흙이 나가 있대요. 백이 2칸을 벌려 놓으면은 흙은 2줄을 얻어가는데 백은 2, 4, 5칸 이상을 가져가죠. 따라서 이번에는 흙을 잡은 김명훈 선수가 바꿔치기를 시도합니다. 프로 바둑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게 두는지 난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로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에요. 다 돌아가는 구조가 있고 이치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또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가 하나, 둘, 3칸이죠. 3-3.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따라서 김명훈 프로도 넓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뭐 뛰어나가거나 뭐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뒀다고 했을 때 흙이 3-3을 두어버리면은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3칸도 5칸도 흙이 차지하고 귀에 있는 3칸도 흙이 차지하니까 흙이 독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번에는 이창석 프로가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귀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흙은 어쨌든 3칸을 가져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 6, 7칸을 가져가죠. 흙의 입장에서도 저도를 무작정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칸이 기본형입니다. 한 칸이 기본형인데 날일자로 갔습니다. 자, 저수는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나와 끊었을 때 아직 여러분들이 한쪽밖에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이 돌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돌 하나를 살리는 거는 반대쪽으로 늘게 돼서 흑돌이 더 크게 잡히겠죠. 맞습니다. 단수 치고 나올 때 호구 쳐서 한 점을 제압하면은 이쪽에 있는 백의 모양은 흑돌이 나와 있으니까 더 큰 집으로 발전될 수가 없는데요. 흙은 이렇게 모양이 커지니까 흙이 좋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바꿔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프로들의 두는 수가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지만 실상 알고 보면 은근히 쉽다. 어떤 것 때문에? 넓이의 판단이 대부분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한 칸 뛰어 마네모로 나가서 이쪽에 대한 넓이를 키웁니다. 한 칸보다 마네모가 넓이가 더 좁으니까요. 자, 이쪽을 한 칸 뛰고 늘고 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는 여기보다 반대로 왼쪽이 더 넓으니까 흙은 저도를 이제 버릴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김명훈 선수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유연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흙이 연결해도 흙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전투가 되더라도 역시 뭐 만만치는 않고요. 근데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역시 예전보다는 계산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바둑으로 이득을 얻는 방법은 크게 2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산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계산으로 얻는 이익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셈을 건데요. 자, 반대쪽으로 막았어요. 이쪽이 끊어서 잡히더라도 하나, 둘, 셋, 4칸인데요. 이쪽으로 가도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은 상대에게 뺏기게 되겠죠.
흙은 살렸지만 이득은 없어요. 집은 안 생기니까 미생마로 쫓기게 되죠. 그럴 바에는 바꿔치는데 지금 돌의 간격이 흙이 4칸과 4칸이니까 이거는 버려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하나 콕 집어서 약점을 지키게 했고요. 자, 반대로 막습니다. 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끊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돌이 2선으로 가면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흙이 지켜버리면은 백이 여기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쪽도 살려주니까 안 되겠죠.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 한 방 치고 이을 때 약점이 2군데가 있는데 항상 어느 쪽을 먼저 이어야 됩니까? 네, 높은 쪽을 먼저 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좀 불안정해서 막아서 한껏 버텼는데요. 흙이 날일자로 돌이 갑니다. 날일자 가고 백이 나오는 약점이 있어서 뭔가 하나 지킬 수밖에 없는데 결국 흙이 이쪽을 막아서, 자, 보시면요. 결국에는 넓이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동과 이동, 바꿔치기가 됐습니다만 결국 원리는 뭐였습니까? 넓이에 대한 판단이었죠.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니까 백은 이렇게 가져갔지만 흙은 더 큰 모양을 가져갔죠. 자, 그래서 흙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저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면 싸우지 않고 얻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런 경기에 올라간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투에 대한 판단과 어떤 유불리에 대한 판단 이런 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좌는 이제 전투의 모든 것에 많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